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이 엇갈리면서 주요 지수별 움직임도 혼재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시황을 공유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글로벌 제조업과 반도체 등의 업황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부진했음에도 전반적인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를 지지했었는데요. 어제 또한 그 기업 실적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주요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면서 기술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제조 대기업인 3M은 글로벌 제조업 둔화의 타격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올해 순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면서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트위터 또한 주가가 어제는 20% 넘게 폭락했었는데요. 어제는 주요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발표로 뉴욕 증시도 좀 혼조세를 나타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당초 우려보다 기업들의 실적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분위기인 거고요.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잠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국 하원은 유럽연합 탈퇴 관련 법안을 부결시켰었죠. 지난 주말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한이 10월 31일인 만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신속 처리를 하자면서 계획안을 표결에 붙였었고 영국 하원은 중요한 법안인데 심사가 졸속 처리되면 안 된다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결국 부결시키게 된 것입니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몇 주가 걸리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유럽연합 탈퇴 관련 법안을 사흘 만에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딜 브렉시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간 계속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결국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유럽연합 탈퇴 규정에 의거해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에다가 기한 연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였고요. 노딜을 원하지 않는 유럽연합에서는 기한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요. 결국 현재는 영국의 조기 총선 추진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내년 1월이나 그 이후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를 늦추려 한다면 브렉시트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브렉시트 문제를 다시 맞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잠시 전에 뉴스 소식을 봤을 때 12월 12일로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존슨 총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달 말 유럽연합을 떠나겠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친 바 있는데요. 사실상 무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 국채와 뭐 안전자산, 뭐 파운드 등의 통화 상품이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전개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 탈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전혀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이해가 조금 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관련 결정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한테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연합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어제 다우지수는 0.1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19%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는 산업재, 경기소비재 그리고 IT가 주도하고 있고 대형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던 만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S&P 500은 0.19% 상승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한 원유 재고가 6주 만에 감소로 돌아선 점이 꾸준히 유가 상승 압력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펙과 주요 산유국이 원유 수요 증가 둔화에 대응해서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도 유가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는 점은 유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면서 시장은 최근 몇 주간의 유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부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60분 봉 차트 흐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제는 또 영상 공유를 드리지 않았어서 크루드 오일을 영상 공유를 드리려고 계속 기다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 자리가 오지 않아서 현재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굉장히 움직임도 둔하고 해서 뭐 20-30분 내로 진입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영상 공유는 이번 주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시간이 가능한 시점에 영상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60분 봉 차트는 TF존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앙에 있는 가운데 중앙선이 어떤 방향을 보이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3분 봉 기준으로는 TW 매도 신호도 안 나왔고요. TW 매수 신호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금 가장 근접한 부분은 TV 매도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포지션을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TV 매매 기법을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감안을 하시고 TV 매매 기법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열심히 움직임도 크게 얻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연속으로 이제 골드 선물 상품만 빼고는 고루고루 나름대로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는데요. 금요일은 좀 그동안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진입 자리를 받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했는지 굳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복귀 차원에서 좀 체력도 좀 휴식을 취할 겸 좀 복귀의 시간으로 아니면 제임스 투자그룹의 회원 여러분들이라면 통계 검증의 시간으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니만큼 원칙 매매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드리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